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산골소녀의 일기장 1981년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일기를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엄마는 아프고 산골소녀의 밥짓기는 이어집니다. 시골에서 오일장이 서면 동네 어른들은 장보기를 하러 산을 넘어 시장으로 갑니다. 산골소녀도 어른들 틈에 끼어 장보기를 씩씩하게 잘 하네요. 겨울 방학으로 가보실까요? 1981년 1월 16일 금요일 맑음. 제목 흰죽. 저녁 4시에 밥하기 귀찮아서 엄마에게 엄마 죽 쓸까? 하니 그래라 하셨다. 난 쌀을 그릇으로 수북 한 그릇 담아 나갔다. 물을 3바가지 붓고 쌀을 한 불 가세고 3바가지 부은 솥에 물로 뽁뽁 치대어 물과 함께 물이 뜨거울 때 넣어서 끓여서 솥뚜껑을 열어놓고 시남시남 불을 뗐다. 그리고 쌀이 풀어지면 퍼지는 것이어서 불을 넣지 않고 그릇을 씻어 펐다. 아주 지난번보다 잘 되었다. 다 먹고 나니 한 그릇 남았다. 유난히도 모두 맛있게 더 먹고 아버지께서는 아프셔서 한 그릇만 잡수셨다. 점심 먹고 아랫동네에 놀러 갔다. 동해네 집에 가서 마색강 놀이를 하다가 2시 되어 가서 4시에 집에 왔다. 동해는 우리 학년인데 2반이다. 그런데 학교를 4학년 때 좀 다니다가 안 간다. 태학인 줄로 안다. 자기 본 엄마는 안 계시고 새엄마가 오셔서 술만 먹고 가정일은 돌보지 않는다. 그 애가 밥하고 2살 먹은 아기 우유를 먹인다. 농사철이면 농사일을 어른처럼 하고 빨래도 다 빤다. 그러다가 결석을 많이 하니 공부도 못하고 선생님께 꾸중만 들으니 오기가 싫어졌던 모양이다. 참 불쌍한 아이다. 1981년 1월 17일 토요일 맑음. 제목 눈 때문에. 지난번에 내린 눈 때문에 동네 어른들께서 시장 가는 길에 눈을 치자 하여 오늘 아침을 먹고 금방 눈을 치러 갔다. 아버지께서는 눈 치는 것인 나무로 만든 것을 가져갔다. 오늘 점심은 호박국을 끓여서 식은 밥을 넣어 먹었다. 아버지 건 따로 퍼두어도 못 오신다. 저녁 4시쯤에 아버지께서 오셨다. 점심은 장에서 사서 잡수시고 오셔서 밥을 하나도 안 잡수신다. 아프셔도 가셨는데 오자마자 약을 잡수시고 누워 계신다. 1981년 1월 18일 일요일 맑음. 제목 눈. 자고 나니 눈을 바로 못 떴다. 눈곱이 눈썹에 꼭 붙었다. 눈에 눈물이 자꾸 나고 눈에 핏줄이 서 있었다. 그래서 엄마가 엄마 젖을 짜서 눈에 넣었다. 처음엔 눈물이 많이 나서 눈을 뜨지 못하였다. 한참 지나니 눈물이 나지 않고 눈을 제대로 떴다. 그러나 몇 시간 지나면 또 눈물이 나고 눈곱이 낀다. 눈 때문에 놀러도 못 가고 책도 못 보고 심심해서 못 견뎠다. 젖을 짜서 새벽 아침, 점심때, 잘 때 3번을 넣었다. 점심은 내가 안 하고 저녁밥만 지었다.
식은 밥이 있어서 쌀을 좀 더 얹고 자졌다. 이것도 맹 밥하는 것처럼 해서 자질 때 쉬지 않고 금방 자졌다. 밥이 좀 잘 되었다. 1981년 1월 19일 월요일 맑음. 제목 옷감 수집. 옷감 수집을 했다. 우리 엄마는 헝겊을 쓸만한 것을 사서 넣어 놓는다. 그 보자기를 꺼내어서 헝겊을 찾아서 크기가 같게 30개를 끊어 놓았다. 밥풀과 스케치북 한 장을 가지고 밥상 위에 펴 놓고 그 위에 놓아서 엄마가 골라준 S랑 종류는 따로 2줄 붙이고 나일론 종류도 따로 붙이고 목 종류도 따로 붙이고 모직도 따로 붙였다. 밥풀을 발라서 붙였다. 잘 붙지 않았다. 점심밥은 내가 했는데 밥이 좀 다른 날보다 적게 했다. 그런데다가 밥을 다 지어 놓으니 옆집 아주머니가 어린 아이 2을 데리고 앞집 미영이와 왔다. 내가 밥을 퍼들랐다. 엄마가 아이들 밥 좀 주고 우리가 반 그릇씩 떠놓으니까 반 그릇 남았다. 아버지 밥은 따로 퍼왔고 진규도 따로 퍼왔다. 옆집 엄마는 안 잡수셨다. 엄마는 밥이 아주 모자랐다. 난 다 먹으니 모자랐다. 아버지께서는 아프셔서 조금밖에 잡수시지 않으셨다. 나에게 먹어라 하시며 주셨다. 난 남겨두었다가 다 간 뒤에 엄마를 주었다. 우리 식구만 먹으면 몇 숟가락 남는다. 일찍 오면 되지 늦게 와서 모르고 내가 밥을 많이 안 해서 그랬다. 점심때쯤 이웃집에서 놀러를 왔네요. 밥을 나눠 먹었더니 밥이 모자랐네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밥을 먹지 않고 두었다가 밥이 부족한 엄마를 챙겨 주었네요. 엄마의 밥이 많이 모자란 것까지 신경을 써서 살피는 산골 소녀의 착한 마음이 제법 어른스럽습니다. 1981년 1월 20일 화요일 맑음. 제목 장보기. 장날이다. 그래서 내가 또 장보기를 하려고 갔다. 장보기 할 것은 ABC 한 병과 프레사린 한 병과 사카린 해서 1200원과 편지 붙이고 석유 반대를 사러 간다. 10시에 나섰다. 우리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제일 많이 갔다. 안 간 어른들은 엄마, 아버지, 명숙이 고모, 명숙이 엄마, 동준네 아버지, 미영이 엄마 모두 6명이 안 갔다. 어른들이 마구 32명 중 6명이 빠지고 다 가셨다. 장에 가니 벌써 12시 20분이었다. 눈이 약간 녹은 곳은 얼음으로 울퉁불퉁했다. 길이 아주 미끄러웠다. ABC는 한 병이 없어서 1000원어치를 사고 프레사리는 한 병 700원이었다. 석유는 반대 280원이었다. 점심은 언니 집에서 먹고 3시 되어 집에 왔다. 오니 5시 40분이었다. 컴컴해지려고 했다. 올 때에 필련의 엄마, 동준의 엄마, 곧 아기 낳을 사람인 동현의 엄마, 필련의 언니, 덕준의 엄마와 같이 왔다. 오는데 아주머니들이 하는 말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동네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천천히 올라왔다. 초등학교 4학년 산골 소녀가 어른들과 함께 장보기를 하러 갔네요.
산길에 눈이 많고 그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곳이 많아서인지 왕복 5시간이나 걸렸네요. 저에게는 지금도 무엇을 사고 나면 아무도 가격을 묻지 않는데 이건 얼마고 저건 얼마라는 가격 이야기를 하는 습관이 있지요. 어릴 때 장보기 심부름을 자주 하면서 형성된 습관 같습니다. 장보기한 물건 가격을 잘 기억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했던 것 같습니다. 동네의 어른이 모두 32명인데 우리 부모님을 포함해서 6명이 빠지고 다 시장에 갔다는 문장이 왠지 제 눈길을 머물게 합니다. 아버지께서도 편찮으셨나 봅니다. 장보기에서 약심부름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재산 약방의 단골이었습니다. 1981년 1월 21일 수요일 맑음. 제목: 어제 난 선생님께 편지를 썼다. 연필로 18절지 시험에 앞뒤로 가득히 썼다. 주소는 대구시 동구 수성구 110번지 11통 5반 630이다. 대구 전에 주소여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른다. 점심밥은 라면 2봉을 넣고 밥을 넣어 끓였다. 내가 김치를 너무 많이 넣어서 빨갛게 매워서 진규는 국물도 못 먹고 라면만 건져 주어도 매워서 물에 씻어 먹었다. 3불이나 씻어 먹고 영자는 밥도 함께 2불 씻어서 먹으면서도 매워 실실거렸다. 난 그냥 얼크름한 것이 맛있게 먹었다. 저녁은 엄마가 보리쌀을 안쳐서 밥이 끓을 때까지 하고 불을 넣고 내가 자지고 했다. 1981년 1월 23일 목요일 맑음. 제목: 우리 물통. 저녁에 보리쌀을 삶아 놓고 엄마랑 빨래 씻으려고 샘에 갔다. 엄마는 빨래 씻고 나는 샘에 물을 퍼주었다. 샘가에 물을 흘려 전부 얼음으로 다 얼어 있었다. 물이 조금 있어서 얼음이 있는 쪽으로 발을 놓았다. 깊어서 물을 푸면 앞으로 처박히는 듯이 참 무서웠다. 샘에서 내려올 때 뒷집이 우리 고무 물통을 빌려간 것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가지러 명숙이네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엄마한테 우리 물통을 달라 해요 하니 소죽을 물통에 담았다가 솥에 붓고는 구정물로 대강 갓에 주었다. 소죽이 약간 묻어서 내가 깨끗한 물로 씻어주소 하니 맨 그 구정물에 건더기만 없게 해주었다. 그 물통에 우리는 아버지께서 물을 져다 먹는다. 엄마 아버지께 말하니 욕을 많이 했다. 밥은 저녁은 내가 짓고 점심은 엄마가 했다. 매일 아침은 엄마가 다 짓는다. 1981년 1월 23일 금요일 맑음. 제목: 오면은 좋은 구정. 이제 구정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12밤만 자면 된다. 2월 5일이 구정이다. 구정 때는 떡국을 해먹는다. 구정만 지나면 한 살이 많아진다. 그러나 우리는 슬프게도 떡국은 안 해먹는다. 엄마가 순산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3, 7이 지나가야 된다고 한다.
엄마가 5월에 영주 병원에 가니 몸이 약해서 수술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왔다. 내가 여행을 안 간 이유는 방학이고 엄마가 아기를 낳을 것 같아서 놓고 며칠 있다가 가라고 해서 이적금 기다렸지만 아직 낳지는 않았다. 지금 며칠 있다가 잘못하면 순산한다. 이번 방학에는 못 갈 것 같다. 오늘 점심은 내가 하고 저녁도 내가 다 했다. 1981년 1월 24일 토요일 눈. 제목 아랫동네 놀러감. 점심 먹고 명숙이네 집에 가니 놀러 가고 없고 미영이네 집에는 5살, 3살짜리이기 때문에 놀 아이도 없다. 그래서 아랫동네에 진규를 업고 갔다. 진규를 안 업어도 되는데 눈이 와서 잘 미끄러워서 계속 업고 가다가 아랫동네까지 가서 내려놓았다. 처음에 동준네 집에 갔다가 어른들이 많이 하토치기를 하고 놀고 있어서 아이들은 다른 집에 다 갔다. 또 필련의 집에 갔다. 1981년 1월 25일 일요일 맑음. 제목 장보기. 난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해도 아버지께서 자꾸 가라고 하셔서 가기 싫은 장을 억지로 갔다. 백설탕 500g 한 봉 사고, 소다 한 봉 사고, ABC 한 병 사고, 라이타 기름 한 병 사고, 닭 한 마리를 사러 갔다. 설탕은 여름에 엄마가 벌에게 쏘였을 때 옆집에서 한 종지 빌려온 것을 주기 위해서 사고, 닭은 엄마 순산하는데 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사고 한다. 설탕은 500원 주고 샀고, 소다 한 봉은 100원에 사고, ABC 한 병은 없어서 100개만 가져왔다. 라이터 기름은 800원 주고, 닭은 태순이네 집에서 2,300원을 주고 샀다. 점심은 언니 집에서 먹고 어린이 새농민 책을 10월 것인데 언니에게서 얻어왔다. 그곳에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고 집에 오는데 3시에 나섰다. 내 혼자 나서서 좀 가다 보니 겁이 나서 다시 뒤로 내려오다 가니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같이 왔다. 오니 5시였다. 막 다른 날보다 더 빨리 왔다. 한 번 쉬지도 않고 계속 빨리 왔다. 1981년 1월 26일 월요일 맑음. 제목 흉터쟁이 아가씨. 어제 언니 집에서 가져온 새농민 10호에서 읽은 것 중 가장 재미있는 것이 흉터쟁이 아가씨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느 집에 딸 3형제와 아버지가 살고 있다. 딸인 형 둘이는 동생을 무척 괴롭혔다. 불가에 데리고 가서 확 떠밀어서 온몸에 흉터가 져서 아버지가 나무하려고 산에 갔다가 오면 막내가 온몸에 흉터가 져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 형이 이 애는요 불 곁에 가지 말라고 해도 자꾸 가요 라고 해서 막내딸만 꾸중한다. 그래서 막내딸은 울기만 한다. 그런데 어느 부잣집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그 집에서 사람을 보냈는데 흉터쟁이 아가씨를 색시로 삼겠다고 해서 언니가 물에 싹 씻기니 그 흉터가 하나도 없어졌다고 한다. 그 마을에서 흉터가 많다고 흉터쟁이 아가씨라고 불렀다고 한다. 1981년 1월 27일
화요일 맑음. 제목 텔레비 보러 감. 지난 장날 내가 가기 싫어하니까 아버지께서 오늘 밤에 텔레비전을 보러 가라고 하셨다. 장에 갔다 오니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잠을 잤다. 어제도 잊어버리고 그냥 잠을 자고 오늘은 정말 영자와 갔다. 6시 30분에 갔다. 가서 나리집을 보고 달동네를 보고 무서운 전설의 고향을 보고 뉴스 할 때 왔다. 명숙이네 집에 갔다. 올 때 어둡다고 손전등을 주어서 가지고 왔다. 둘이서 꼭 껴안고 같이 걸어왔다. 그리 컴컴하지는 않는데 전설의 고향 생각이 나서 겁이 났다. 1981년 1월 26일 수요일 맑음. 제목 물. 10시 30분이 되어서 영자와 단도리를 하고 난 고무장갑을 끼고 물통을 2개 들고 갔다. 막 가는데 인숙이가 명숙이에게 귓속말로 죽기더니 날 보고 성남아 니 물 길러 가니? 난 뭣도 모르고 물 퍼놓으려고 간다 하고 가니 벌써 명숙이는 샘에 다가가고 있었다. 난 화가 났다. 명숙이를 뒷문으로 보내고 내가 좀 늦게 가라고 말을 걸었던 것이다. 수작 하나 잘 썼다 라고 말했다. 샘에 가니 물도 없고 해서 그냥 왔다. 또 한 2시간 있다가 영자와 또 갔다. 이번에는 진규가 자꾸 따라와서 달래니라고 건조실 있는 데서 보내고 나니 벌써 명숙이는 샘에 다 가가고 있었다. 일부러 내만 가면 또 가니 물은 없어서 다시 왔다. 다 와서 미영이 엄마가 또 물지러 가면서 날 보고 물이 많나? 하고 물었다. 물이 없어서 우리는 2번 갔다가 빈 걸러 오니더 하고 말했다. 우리는 조그만 샘에서 4집이 먹어서 물이 모자란다. 내일부터는 새벽에 물을 퍼 놓아야겠다. 1981년 1월 29일 목요일 맑음. 제목 고양이. 아버지께서 나무하러 가셔서 필년의 아버지께 말했다고 하시며 영자하고 나하고 필년의 집배까지 가서 고양이를 얻어오고 헌 호수를 얻어놓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가서 필년의 엄마께 우리 아버지께서 고양이 데리고 오라고 해요 하고 말씀드렸다. 고양이를 내어 내 잠바 속에 넣어주셨다. 띄우지 말고 가지고 가래 하셨다. 고마워요 하고 영자와 호수를 들고 왔다. 고양이를 가져오니 진규가 제일 좋아하였다. 저녁할 때 고양이가 진규와 잘 놀았다. 밥 먹을 때 밥상 속에 들어앉아 있었다. 내가 밥을 떠주니 좀 먹고 한참 있다가 또 먹고 했다. 저녁 먹고 나니 진규가 고양이를 데리고 놀고 싶긴 해도 겁이 나니 잠을 자지 않고 고양이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버지께서 밤에 데려다 주었다. 지는 한 마리도 못 잡고 안타까웠다. 1981년 1월 30일 금요일 맑음. 제목 아버지께서 장에 가심. 아버지께서 장에 가셨다. 안 가셔도 되는데 담배 비닐을 떼기 때문에 가셨다. 늦게 가셨다. 다른 사람은 떡국을 하려고 새벽에 다 갔다. 아버지께서 가시고 30분 있다가 동현의 엄마가 놀러 왔다. 오후 1시 정도 되어
명숙이네 엄마가 구석이를 업고 왔다. 그래서 내가 1시 20분 되어서 밥 끓였던 것을 퍼왔다. 명숙이네 엄마는 금방 밥 먹고 왔다면서 맛만 보고 숟가락을 놓고, 동해 엄마는 처음에 한 그릇을 먹고 좀 있다가 엄마가 또 한 그릇을 퍼주었다. 난 매워서 조금밖에 안 먹고 영자는 하나도 안 먹었다. 진규는 내가 따로 쌀만 조금 해주었다. 3시 반 되어서 모두 가고 좀 있다가 아버지께서 오셨다. 건빵 한 봉을 가져오셨다. 한 봉을 샀는지 몰랐는데 아버지께서 점심을 안 잡수시고 오셔서 배가 고파서 먹으면서 오셨다고 한다. 잡수시던 걸 7개를 가져오셨다. 우린 하나가 모두 10개도 못 먹었다. 한 봉에 든 것이 몇 개인지 세어보니 60개였다. 오늘 저녁은 엄마가 보리쌀을 끓이고 밥은 내가 했다. 1981년 1월 31일 토요일 맑음. 제목 기쁨. 우리 집에 물을 호스로 못 내렸는데 오늘은 내렸다. 눈을 호스가 있는 곳에는 다 치우고 얼었던 것을 다른 호스로 이어서 내렸다. 점심 설거지를 하고 솥을 씻는데 우리 물이 있어 좀 쉽게 쓸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소원 하나 푸른 것 같았다. 솥을 다 씻고는 물을 한 솥 부어 놓았다. 깨끗한 물로 단지 모든 것을 싹 닦아 놓으니 얼굴이 비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토요일이어서 텔레비전을 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할 일을 하고 보러 아랫동네에 갔다. 금숙이네 집에 갔다. 가서 스타와 함께를 보았다. 고영수 편이었다. 다 보지도 못하고 4시가 되어 집에 왔다. 점심밥을 내가 쪄 자지고 저녁도 내가 했다. 밤에 그림을 그렸다. 우리 집 외양간으로 소 2마리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을 그렸다. 색깔도 다 칠해 놓았다. 산골소녀의 겨울방학 일상은 매일 밥 짓기입니다. 아침밥은 아프신 중에도 엄마가 하시고 점심 저녁은 거의 제 몫입니다. 이제 밥 짓기 실력이 좀 늘었나 봅니다. 고두밥, 죽밥 이야기가 줄었네요. 우리는 아버지께서 산 밑에 있는 웅덩이 물에서 호수로 물을 내려 먹었답니다. 겨울 추위에 호수가 얼어서 물이 나오지 않았네요. 어쩔 수 없이 우물에서 아버지께서 물을 저다 날랐습니다. 우물에 물이 모자라서 이웃집과 경쟁이고 갈등이었는데 물 걱정 없이 여유있게 쓸 수 있어 많이 기쁜가 봅니다. 소원 하나를 풀었다고도 하네요. 소치랑 부엌 살림을 깨끗이 씻고 닦아 얼굴이 비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까지 썼네요.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 보고 싶을 때마다 다른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밤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전설의 고향을 보고 오는 날에는 깜깜한 밤에 무서워서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뒤에서 내 다리 내놔 하고 잡아당기는 것 같았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